자, 물류 1급 19년 3회 기출 이론 문제. 예, 문제 1번. 다음 중 ERP 도입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재고 관리 능력의 향상, 시스템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일관성 유지, 예, 폐쇄형이 틀린 거네, 폐쇄형이, 그지? 예, 3번이 틀렸습니다. 폐쇄형이 아니라, 예, 따지면 이제 오픈형이 되겠죠.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예, 정보 공유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니까, 폐쇄형이 틀린 거고요. 4번.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구현으로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고. 문제 2번. 다음 중 ERP 도입 효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고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업무의 정확도가 증대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단축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으로 정보 공유 시간적 한계가 있다. 3번이 틀린 거죠. 2번이 틀렸다고 적어놨지. 의사결정의 신속성으로 정보 공유 시간적 한계가 있다. 시간적 한계가 없어요. 그지? 예, 실시간으로 정보 처리 체계가 구축이 됩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필요 인력과 필요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문제 3번. ERP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IT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적 관심을 갖도록 하고,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합적 개념을 접근하도록 하고,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고수하면 안 되죠. 그지? 4번이 틀렸어요. 업무 프로세스를 예, 재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예, 현재 업무 방식만을 고수하면 안 되고. 문제 4번. ERP 구축 절차 중 모듈 조합화, 테스트 및 추가 개발, 또 수정 기능 확정하는 것은 예, 구축이다. 구축, 그지?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중에 예, 모듈 조합화, 테스트 및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 확정은 예, 구축 단계고. 문제 5번. 다음 중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ERP 구축에 필요한 IT 인프라 지원을 클라우드 서비스 빌려 쓰는 형태를, 그지? IaaS, 인프라 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1번 맞는 얘기고. ERP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플랫폼 애저 서비스. 2번도 맞는 얘기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3번의 보기 내용은 IaaS에 대한 내용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는 IaaS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는 거고. 기업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인 ERP, CRM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 제공받는 것을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 답은 3번이 틀렸고. 문제 6번. 수요 예측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요 예측의 오차가 발생한 확률은 예측하는 기간의 길이에 비례하고, 수요 예측은 잠재 수요는 제외하고. 2번 틀렸네. 그지? 수요 예측은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 모두 예측하는 거예요. 2번 틀렸고. 단기 예측은 장기 예측보다 오차 범위가 더 작게 나타나고, 6개월의 수요 예측은 3년의 수요 예측에 비해 예측 차이 위험성이 적고. 문제 7번. 판매 예측 활동 중 델파이 방법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델파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 우리가 델파이 방법이라 합니다. 정성적 평가 방법 중. 1번. 회사 내 주요 간부들의 의견을 모아 수요 예측하는 것은 중역 평가법이죠. 그지?
중역평가법. 회사 내 간부들의 의견을 모아 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중역평가법이라고 얘기하고, 판매 예측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치가 수렴될 때까지 의견 조사 과정을 반복하고 판매 예측을 위한 질문지를 작성해서 전문가 예측치를 조사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예측치와 자신의 예측치를 비교하게 하고 다시 의견을 조사하는 게 델파이 방법에 의한 평가법이고, 문제 8번. H 상사는 현재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자 한다. 자사 매출액이 50억, 당해업계 총 매출액이 1000억, 당해업계 총 수익이 2000억일 때 목표 매출액은 얼마인가? 원래 시장 점유율 활용은 이렇게 구하는 걸 텐데 뭐가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원래 금년도 자사 매출액 일부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구나. 두 가지가 있는 거구나. 시장 점유율 활용 목표 매출액은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가. 하나는 당해업계 전체 매출액 곱하기 자사의 목표 시장 점유율.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보통 풀었던 문제는 이건 이제 시장 점유율 활용. 시장 점유율 활용이고, 그다음에 시장 확대 이용. 목표 매출액은 금년도 자사 매출액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신장률. 근데 우리 그 전에 풀었던 문제는 2번을 가지고 이제 주로 풀었는데 지금은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게 나온 거거든요. 1번에 해당되는 게 나온 건데, 잠깐만 먼저 보시면 당해업계 전체 매출액이 1000억이고 자사의 목표 시장 점유율 자사의 목표 시장 점유율은 금년도 자사 매출액 50억 원 나누기 당해업계 총 매출액 그러면 0.05 5%가 되겠네. 5%. 여기는 전체 매출액 목표가 와야 되는 거네. 이게 지금 1000억이 아니라 2000억이 되는 거네. 수요. 당해업계 총 수익이 당해업계 전체 매출액 목표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자사의 목표 시장 점유율이 5% 0.05가 되는 거니까 2000억 원에 0.05면
10%일 때 200억 원이니까 그러면 100억 원이 되겠네. 100억 원이.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시장 점유 활용, 목표 매출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2번이고) 9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요인들 중 내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내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2번 원가를 비용 대신에 나온 거네. 비용 대신에. 그지? 9번 답은 2번이고요. 내부적 요인에는 제품 특성, 비용, 여기는 이제 비용 대신에 원가라고 표현됐고, 그다음 마케팅 목표, 고객 수요나 유통 채널이나 경쟁 환경이나 법 규제 세금은 외부적 요인에 들어가는 거고, 9번 답은 2번이고. 문제 10번. 문제 10번. 여신 한도액이 순 운전자본보다 많아지는 경우 운전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전자본을 확보하려면 현금을 더 들어오게 하거나 현금이 안 나가게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해수기간의 거래처를 감소시키고 지급업의 기일을 연장하고 어음지급을 현금지급으로 변경하면 현금이 더 나가니까 운전자본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답은 3번이고요. 상품의 재고를 감소시키면 재고에 묶여있는 돈을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운전자본 확보 가능하고 10번 답은 3번이고 11번 제시된 판매량 자료를 근거로 해서 4개월 단순이동 평균부업을 이용해서 8월의 예측 판매량을 계산하고 직접 기입하시오. 그래서 8월의 예측 판매량은 가중치가 없는 단순이동 평균법은 가중치가 없다기보다 가중치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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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주는 거예요. 4개월이면 4기간, 4개의 기간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4월달 400개 플러스 5월달 600개 플러스 6월달 400개 그 다음에 7월달 800개 이렇게 더한 숫자를 4로 나눠주면 됩니다. 4개월이면 4, 5개월이면 5 그러면 400, 600, 400, 800 하면 2200이고 2200개를 4로 나눠주니까 8월의 예측 판매량은 550개가 되는 거고 11번 답은 550개고요. 12번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상품의 소매 가격을 1,100원을 결정하였다. 상품의 원가 구성이 보기와 같을 경우 소매 가격에 반영된 소매업자 이익을 계산해서 직접 기입하시오. 도매 가격이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소매 매입 원가예요. 500원에다가 소매업자 영업비 200원 더하고 소매업자 이익 더해서 소매 가격이 나오는데 소매 가격이 1,100원? 1,100원이니까 소매업자의 이익은 400원이 되겠네요. 소매업자 이익은 400원이 되는 거고
13번. A 거래처의 신용한도는 여신기간 30일, 여신한도에 1,000만 원 설정되어 있다. A 거래처 외상 매출은 600만 원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받으러 오면 회수하였다. 이 중 받으러 온 100만 원에 대해서 여신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 어음 기간을 계산해서 직접 기입하시오. 100만 원에 대한 어음 기간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얘는 이제 구하는 공식이 여신 한도에 여신 한도액이 1,000만 원 곱하기 여신 기간 30일 마이너스 회수한 어음에 대해서 60일짜리 어음 200만 원 플러스 30일짜리 어음 300만 원. 이렇게 나온 숫자를 외상 매출금 잔액 받으러 여기는 외상 매출금 잔액 대신에 받으러 온 잔액이 나왔네. 받으러 온 잔액 100만 원. 나눠주면 어음 기간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0일 하면 여기가 3억이 나오는 거죠. 그지? (60일에) 200만 원이면 1억 2천, 30일에 300만 원이면 9천이니까 2억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억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 빼면 9천만 원이 나오고 9천만 원을 받으러 온 잔액 100만 원 나눠주면 줄 수 있는 어음 기간은 90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풀었던 문제는 받으러 온 잔액보다는 외상 매출금 잔액이 또 나왔었는데 이렇게 표현도 될 수가 있다는 거. 답은 90일이고 14번. 채찍 효과의 원인을 고치하는 것은 미래타임 감소, 잦은 수요 예측의 변경, 배치 좋은 방식, 과도한 발주. 1번은 채찍 효과의 원인이 아니라 채찍 효과를 예방하는 거죠. 그지? 예방하는 거. 14번 답은 1번은 채찍 효과의 원인이 아니라 예방하는 방법이고 문제 15번. 계절적인 수요 급등,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 중단 등이 예상될 때 향후 발생할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생산해서 보관하는 재고는 비축 재고가 되겠죠. 그지? 계절적인 수요 급등,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 중단 등이 예상될 때 향후 발생할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생산을 보관하는 재고를 우리가 예측 재고 또는 비축 재고라 얘기하고 예상 재고, 비축 재고 1번이 답이고 문제 16번. 매입 가격 상승을 가정할 경우 기말 재고이 가장 작게 평가되는 재고에 사산 평가 방법은 후위선출법이죠. 후위선출법.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나중에 들어온 게 기말재고 남는 게 선의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먼저 들어온 게 기말재고 남는 게 후위선출법.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시 후위선출법의 기말재고가 선입에 비해서 제일 작아요. 16번 답은 4번이고 17번. 다음 중에서 수배성 효율화를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량 회전율을 향상시키고
운송 차량을 소형화하면 그만큼 차량이 여러 번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효율화가 될 수가 없겠죠. 17번 답은 2번이고요. 적재율 향상, 공동배송화. 차를 가득 채워서 가는 게 가장 좋고, 가능하면 큰 차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운송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답은 2번이고요. 18번. 운송 경로의 유형 중에서 보기와 같은 장단점을 갖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주별, 권역별, 품목별로 집하해서 고객처별로 공동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주별, 권역별, 품목별로 집하해서 고객처별로 공동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물류 거점을 권역별 또는 품목별 운영이 요구되는 단점을 갖는다. 권역별로 또는 품목별로 운영이 요구되는 단점을 갖는 게 이게 다단계 거점, 여기는 복수 거점이 나온 거, 복수 거점 방식이래요. 하주별, 권역별, 품목별로 집하해서 고객처별로 공동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물류 거점을 권역별 또는 품목별 운영 요구되는 단점을 갖는 게 복수 거점 방식. 18번 답은 1번이고. 19번. 다음 보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예와 같이 직접 기입하시오.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능력은 비품, 유시, 비용 품질, 유연성, 시간의 네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되고,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요소에서 유연성은 설계 변화와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유연성에 대한 내용이고, 19번은 유연성. 20번. 보기는 재고자산 기록법 중에서 실제 조사법을 적용해서 파악된 재고자산 자료이다.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이와 같이 직접 기입하시오. 지금 실제 재고조사법인데, 실제 재고조사법은 기초재고액 300원 플러스 단기 매입액 500원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실제 재고액이죠. 요 200원 빼버리면 800원에서 200원 빼니까 600원이 실제 재고조사법에 의한 매출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 답은 600원이고, 21번. 다음 중에서 자체 생산보다는 구매가 바람직한 경우로 옳은 것은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도 자체 생산, 표준화된 다수 품목들을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도 자체 생산, 생산 제품의 모델 변경이 잦으면 우리 외주를 줘야 됩니다. 외주를 줘야 되는 이유는 모델 변경이 잦은 만큼 시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변경할 때마다 고정 투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21번 답은 3번이고요. 제품의 구성에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부품도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해야 되고, 22번. 다음의 원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산출식 중에서 구성이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경비를 다 더하면 직접 원가. 2번이 틀렸네, 그지?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 더해줘야 되는 거죠. 2번 틀렸고, 판매 원가는 제조 원가와 판매비와 관련이 더한 거고, 판매 가격은 판매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거고. 23번. 다음 중 본사 집중 구매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량 구매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고, 구매 절차를 통일하기 유리하고, 긴급 수요의 경우에 유리한 것은 사업장별 분산 구매입니다. 3번이 틀렸죠. 긴급 수요의 경우에 유리한 것은 사업장별 분산 구매. 구매 비용이 줄어드는 것들도 본사 집중 구매의 장점이고. 23번 답은 3번이고. 24번. 다음 중 구매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측 구매는 계절 품목 등 일시적 품목, 수요 품목에 적합한 것은 수시 구매. 1번의 내용은 수시 구매에 대한 내용.
수시구매는 생산 시기가 일정한 품목 또는 항상 비축이 필요한 상비, 저장 품목 등에 적합한 것은 예, 비축구매죠. 비축구매. 비축구매나 또는 시장구매. 그 다음에 3번. 장기계약 구매는 품종별로 공급 선정해서 구매 품목을 일괄 구매하는 방법은 일괄 구매. 일괄 구매에 대한 내용이고, 예, 투기 구매는 계속적인 가격 상승이 명백한 경우 유리한 게 투기 구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고요. 이게 비축이 아니라 예측 구매. (25번) 고기는 제조 과정을 반영하는 원가의 유형의 일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한글 용어를 예와 같이 직접 기입하시오. 예, 무슨 원가는 과거 제조 경험을 고려하고 향후 제조 환경을 반영해서 미래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원가를 우리가 예정 원가라 얘기하죠. 예정 원가. 예정 원가는 과거 제조 경험을 고려하고 향후 제조 환경을 반영해서 미래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원가를 우리가 예정 원가라 하고, 공급자가 입찰 또는 견적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이 예정 원가를 기초로 하고요. 26번. 경쟁 입찰 방식 중 구매 담당자가 과거의 신용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자를 적합한 적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닷의 특정한 경쟁 참가자들을 정해서 정하는 거니까 지명이 되는 거죠. 그지? 그지? 지명 경쟁 방식입니다. 지명 경쟁 방식이고, 경쟁 입찰 참가를 하는 방법은 지명 경쟁 방식. 문제 27번. 인커텀즈에서 정한 인도 조건에 대한 규칙 중에서 본선의 물품을 선적하는 비용까지만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본선 인도 조건, 우리 FOB라 얘기하죠. 그치? FOB. 27번 답은 FOB. 인커텀즈에서 정한 인도 조건에 대한 규칙 중에서 본선의 물품을 선적하는 비용까지만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FOB, 본선 인도 조건이라 하고. 2번. 28번. 다음 중 신용장 사용으로 인해서 수입업자가 얻게 되는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 인수를 보장받는 것도 수입자 효용, 대금 결제에 연계하는 것도 수입자 효용, 상품 인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수입자 효용, 입수한 신용장을 당보로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수출자의 효용입니다. 4번은 수출자 효용. 그래서 28번 답은 4번이고, 29번. 다음 중 1란부 신용장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예, 그 1란부는 지금 사이트 크레딧이라고 한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사이트 크레딧. 사이트가 예, 한 번에 뭐 이렇게 한 번 읽고 뭐 보고 이렇게 준다 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야. 1번 개설은행에 한원을 제시한 즉시 대금이 지불이 되고 1번이 맞는 거네. 그치? 1란불이니까. 대금 결제는 어음상의 약정기간 경과한 후면 기한부가 되겠죠. 선적서를 받기 전 미리 수출 대금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거. 3번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썼는데. 전대인가? 전대신용장. 3번. 3번을 우리가 전대신용장 얘기합니다. 여기가 2번을 우리가 기한부 신용장. 예, 선적 서류를 받기 전 미리 수출된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걸 우리가 전대 신용장이라 하고, 개설은행이 수출자가 발행한 한원의 지급, 매입을 약속하는 취소가능 신용장. 4번도 맞는 것은 1번이죠. 그지?
이거는 하한신용장인가? 이건 하한신용장인 것 같아요. 이건 하한신용장. 하한신용장이고 30번. 다음 선화증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운송위탁인 하주가 발행하는 하주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선사가 발행하죠. 운송 목적지에서 명기된 수화인에게만 전달된다가 나왔는데 2번 틀렸죠. 이게 양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전달할 수도 있고 함원에 대한 채권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30번 답은 3번이고요. 배서 또는 인도가 가능해요. 배서 또는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의 소지인한테 환물이 전달되게 하는 거고, 선화증권은 하주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선사가 발행하고. 31번. 다음 보기의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하나음의 유형을 예와 같이 한글로 직접 기입하시오. 무슨 하나음은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지난 후니까 기한부네, 그지? 기한부 하나음은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어음이다. 기한부 하나음의 지급 유형은 어음의 지급길에 따라 일나무 정기출급, 일부 정기출급, 확정일 후 정기출급이 있고. 32번. 보기의 가로에 들어갈 환율의 유형을 예와 같이 한글로 직접 기입하시오. 외국한 은행 대고객 매매율은 외국한 은행이 고객과 외환 거래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고, 무슨 매매율은 외국한 은행이 고객과 외화 현찰 거래, 외화 현찰 거래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우리 현찰 매매율이라고 해요. 현찰 매매율. 그래서 답은 현찰이고, 여기까지 해서 19년 3회 물류관리 1급의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